안녕하십니까. 신화부동산 경제TV입니다. 최신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변함없이 부동산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홍익 이윤환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신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맨 위에 뉴스를 보니까 데일리안에서 오늘 기사를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TV 완화, DSR 강화 엇박, 대출 규제 정상화 진통,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자, 엇박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님? 자,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출범이 지금 딱 일주일 지났어요. 네. 5월 17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의 전 정권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숨통을 트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인데요. 일단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존까지는 규제 일변도를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 좀 예전 모습으로 다시 회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LTV라는 부분과 DSR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LTV는 론 투 밸류예요. 그건 뭐냐면, 집 담보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비율을 이제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DSR이라는 거는, 데비트 서비스 레티오예요. 즉,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부분을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내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완화를 하는데도, DSR을 강화된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과연 그게 대출 규제가 맞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상화하는데도 진통이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는 LTV도 완화해주고 DSR도 완화를 해주면 네. 최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대출이 지금 가계대출이 사실 최고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네. 엇박자를 내는 정책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풀어줘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임명되셨는데, 자,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기대하던 공급 정책이죠, 지금. 네. 그러면 과연 100일 내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어떻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건지 한번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선 중요한 건 시기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윤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되짚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날 조기 대선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집값이 좀 오르는 듯 하니까 2017년 8.2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이 좀 강력하게 내세워졌고요. 공급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8년 9.13 대책을 수도권을 시작으로 30만 호,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해서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그러니까 뒤늦게 공급 정책을 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까지는 작년 초에 2사 대책을 발표를 해서 공공주도 개발을 수도권 또 어떤 광역시 내 도심지 내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좀 뒤늦은 감에 반해서 지금 100일 이내에 250만 호를 하겠다라는 내용. 물론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좀 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우선 그 청년주택 50만 호를 최대 80% 대출 조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어느 지역으로 디테일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나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목말랐던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공급 대책을 빠르게 대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좋은, 좀 좋게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지금 시장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네.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들이 여러 개나 있습니다. 지금 QTX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 지수, SOC 사업, 하청 관리, 월세 비중 얘기도 나와 있는데, 다 저희가 기사를 살펴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번 볼만한 기사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치약 선전을 하게 되면요. 네. 미백, 풍치, 또 뭐 치과 치료 이런 거에 모든 잡다한 기능들이 다 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요즘 마케팅은 변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 예. 포인트 마케팅. 예. 미백이면 미백 하나 갖고만 하면 나머지는 수반된다라는 부분이죠. 심지어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떡볶이 하나만 딱 하면 오뎅, 뭐 순대, 뭐 이런 잡다한 음식물들 같이 이렇게 아주 질 좋게 제공하는 이런 거의 마케팅인처럼 뭔가 러프한 내용들이 많아요. 분양가 어떻게 올랐고 뭐 아빠 5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GTX 기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야? 네. 어떻게 신설이 되고 하는 내용일 거야? 라는 부분에 그 지역, 뭐 소위 이제 역사의 근처에 사시는 네네.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디테일하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드 역세권, 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 맞습니다. 뭐 집값 상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번 우리 저희 GTX 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 정부 GTX 새 기준 다음 달 나온다. 노선 신설 연장 근거 마련. 대선 공약 때 GTX A, B, C 노선은 연장을 하는 거로 아마 그때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D 노선 같은 경우는 Y자 형태의 연장 형태를 얘기하고 이게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김부선이라고 그래서 네. 김포 시민들이 많이 좀 항의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E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E 노선, 이 노선이 아마 인천에서 남양주. 팔당 또는 이것도 아마 구리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삼성 수서해서 여주까지 가는 D 노선. F 노선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획기적이다 생각을 했던 게 이 수도권 전체를 다 도는 네. 예, 수도권 우리 저희 외곽순환도로처럼 네. 예, 수도권을 다 도는 그런 걸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께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과연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 어느 지역에 저희가 집을 사면 저희가 또 우리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네. 좀 나중에 네. 끝무리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자, 우선 우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서 GTX라고 하죠. G가 경기도의 약자로 알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Great. 네. 이제 광역이라는 의미죠. 네네. 광역 Great Train Express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A, B, C 노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설 노선이 어디가 될 것이냐. 특히 이제 D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E 노선이라든지 또 F 노선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윤 정부가 공약에 내서 어떤 내용들을 사실을 좀 실질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 잘하고 액션이 빠른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액션이 늦어지고 행정 절차가 정말 늦게 된다 그러면 이 답답한 건 국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시민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렇게 그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기본 A, B, C 노선도 좀 더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 예를 들어서 이 동탄까지 오는 A 노선 같은 경우도 더 내려가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네. 부분, 또 요 마석으로 이어지는 그 B 노선 같은 경우도 춘천까지 이어지는 네. 부분, 또 C 노선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아래 천안 쪽으로도 그렇죠. 가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에 찰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대로 뭐 D 노선이라든지 E 노선, F 노선이 정확히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각 노선, A 노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착공해서 항상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2024년 개통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착공 후에 이제 한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C 노선이라든지 B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상반기 실시 협약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위 주택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착공 때 기본적으로 다소나마 한 10%, 20%는 네네네. 반드시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 하다가 또 개통 때 또 마찬가지 10%, 20%가 네. 또 마저 오르는 네.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상승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착공 전에 들어간다든지 네. 개통 전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시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순서로는 괜찮을 아주 것 중요한 팁을 같고요. 하나 얻었습니다. 네, 반대로 좀 판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착공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개통 이후에 예.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되고요. 지금 아까 물어보셨던 내용이 어디가 오르겠느냐. 네,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 연장이 된다고 하면 네. 평택, 천안, 네. 뭐 팔당 이런 쪽도 현재 조금 저평가돼 있는 지역은 네.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사실 그런 욕심도 좀 생기긴 하는데 네. 과연 그러면 그런 연장된 지역에 들어가도 될까? 실례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 네. 또 역사를 배우는 것도 과거 어떤 모습을 인용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수서역이 네. 우리가 이제 KTX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이나 서울역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수서역 쪽으로 이렇게 SRT라고 네.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개통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SRT가 수서역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해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서울 접근성 중에서도 강남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방의 집값이 올랐느냐, 서울의 집값이 올랐느냐 통계치를 내본다면요 어디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서울이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올랐어요. 예. 서울이.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개통이라는 부분 아까 시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 그 시기적으로는 개통 이후에 당연히 오르는 건 맞는데 어디가 가장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세 군데예요. 세 군데요. 네. 네. 더블 역세권. 지금 우선 이 A 노선 같은 경우에 더블 역세권은 서울역하고 삼성역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여기가 오를 것이고 또 뭐 B 노선이라든지 C 노선으로 되는 데 있어서 더블 역세권은 청량리역이 될 청량리. 거예요. 자, 그러면 모름지기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 네. 대한 집값을 또 이 지역 안에 움직이는 이 근처 바운더리에 있는 중심권역에 있는 집값, 아파트 가격 오르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용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네. 뭐 용산도 더 핫해질 것 같은데요. 뭐 많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이제 용산 집무실이 이제 되면서 고도장이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용산이라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정비창에 대한 네네. 개발이라든지 주위의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이 들어와서 의 마이너스적인 부분보다도 순기능 즉 플러스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서울역도 좋고 용산도 좋고 청량리도 좋고 삼성역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네, 들어가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진 소규모 자본으로라도 네. 투자할 수 만한 그런 데 혹시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원하죠. 네. 당연히 아파트 살고 싶어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빌라 산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파트보다 못해요. 예, 주거 시설, 뭐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부터 여러 가지 측면이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저쪽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낫냐?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낫냐? 아니면 서울 중심부에 있는 빌라가 낫냐라고 생각했을 때, 즉 아파트에 대한 종목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우선이냐? 지역이냐? 네. 네, 입지죠, 그러면. 지역.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도 좋고 아파트면 좋겠는데, 네. 굳이 선택을 하자고 하면 저는 그래도 입지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인 것 같아요. 지역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아파트를 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시기상도 내 자금 여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지역에 빌라를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뭐 빌라 말고도 뭐 오피스텔, 즉 뭐 투룸 이상의 아파트 형식의 이제 그걸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챙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심권역에서 좀 멀지 않은 입지, 이 교통 지금 이제 GTX 얘기했지만 그 정도에 위치한 곳에 빌라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좋은 지역에 빌라를 사는 게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빌라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을 노리는 것도 제2의 투자 방식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래서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추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는 이제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오히려 민간주도 재개발을 훨씬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민간주도,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가속화해서 지금 신통기획. 그렇죠. 아주 신통방통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편입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빌라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향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선점을 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신속 통합 기획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저희가 구매를 해 놓으면 향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로 변화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어딘가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끝까지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영상에서 한번 더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신 부동산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